시는 저희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좀 보는 시인데, 오늘의 이미지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목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시는 아니고 그냥 네네. 그냥 산문이에요, 산문. 네네. 맞아요. 소설가의 산문. 소설가의 산문. 네. 그래서, 맞다. 여기 김하인 소설가라고 써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 네, 죽음을 사랑합니다. 김하인. 왜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지 당신 잘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건 제가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으로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전부를 사랑하기에 그토록 뜨거운 겁니다. 당신 만날 때마다 매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당신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 목숨으로 당신 우주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그에 못 미칠 때 절망합니다. 당신 또한 단순히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게 삶의 가장 빛나고 화려한 생명의 순간을 죽음으로 주신다는 걸 압니다. 청춘이 죽고 삶이 죽어지지 않는 거라면 우리 사랑 이토록 슬프고 간절하지 못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전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삶을 불태우듯 사랑합니다. 예. 이게 죽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죽음을 약간 타부시하고 죽음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잘 다루질 않아요. 문학에서도 뭐 시에서도 다루긴 다른데 이렇게 전반적인 주제로 이렇게 다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죽음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대한 거는 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약간 죽음은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내가 죽음의 단계가 아니다. 난 죽지 않는다. 불사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 시인이 얘기하는 죽음은 네네. 어떤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죽음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살아가는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네네. 단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네, 단 한 번뿐인 죽음도 이제 한 번밖에 없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유한하니까 언젠간 죽으니까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언젠간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나 노화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약간 이제 꺼지거나 이럴 때 죽는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삶이 찬란하게 이렇게 빛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역설적인 표현인데, 그러므로 삶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죽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죽음이 없다고 유한한 우리의 삶을 규정짓고 우리 삶을 이렇게 딱 단락시키는 그런 죽음의 삶이 없다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렇게 오는 거죠. 저 되게 이것도 통속이네요. 약간 통속이죠. 네. 삶과 죽음은 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삶과 죽어가는 우리 태어나자마자 네.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노인학에서 네. 노화를 배울 때 노화를 배울 때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언제냐? 태어날 때부터다. 20살 때 이후부터 아닙니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땐 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그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요. 노인학에서는. 노인학에서. 그러니까 노인학은 왜냐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가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그 어린이학이나 그 생명 쪽으로 가면은 태어나자마자 늙는다고 안 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 스타트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노화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뭐 3개월 있다 아니면 태아 뱃속에 있다 죽는 것도 10개월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죠. 거기도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노화가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에이징이거든요. 에이지에서 에이징, 나이에서 이제 노화를 에이징이라고 그러고요. ING예요, ING 노화는. 언제 노인학을 공부하셨나 봐요, 선생님. 근데 안 배운 게 없어요, 안 배운 게 제가. 없어. 한통속이라. 예, 한통속이시네요. 제가 상담 심리학 배웠잖아요. 배우다 네. 말았지만. 어쨌든. 그게 에이징이 진행된다는 거는 태어나자부터 에이징이 ING예요. 우리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다만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20대, 30대 다만 느끼지 못하는 30대만 돼도 이제 본인이 네네. 늙어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 전 30대 때는 알았는데. 30대 때요? 네. 전 지금 너무 절실한데. 예,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막 느끼는데. 근데 죽음을 사랑해야지 한통속이니까. 예, 그러네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한 거거든요. 네. 요즘에 되게 죽음이 두려운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직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죽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의 메시지라 그래야 되나?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너희를 위해서. 이거 되게 큰 메시지예요. 되게 큰,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게 아주 큰 메시지인데, 내가 죽음을 사랑한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 단 한 번뿐인 삶으로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전부를 사랑하기에 그토록 뜨거운 겁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참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인 삶으로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전부를 사랑하기에 그토록 뜨거운 겁니다. 근데 내가 그토록 뜨겁게 사랑을 하지만 내 죽음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하는가? 내가 그렇게 정 대표를 내 죽음 으로 사랑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 자신마저도 나를 내가 내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나는 그토록 뜨거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강렬한 말로 이렇게 죽음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그래서 매 순간이고 하루하루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가장 그런 네네. 얘기 쓰나요? 가장 젊은 하루가 오늘이라고 네. 하기도 하지만 네. 가장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오늘이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게 네. 오늘이기도 한데 또 내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오늘이기도 그러니까 하다. 죽음이 없었더라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 죽음이란 거 없고 뱀파이어처럼 영원히 산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냥. 뱀파이어 보세요. 괴롭게 생겼지. 죽음이 이게 없다고 이게 네네. 그 유한하다 무한하다 이 유한한 것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것인지 네네. 이게 뭔가 쇠퇴하고 하는 것이 행복한지 이게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900살을 살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900살이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으로 산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그 남은 우리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100세 시대조차도 지금 인간이 네. 어느 년도에서 하면 죽을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어떤 일본에 있는 사람이 학교에서 정년 60에서 퇴직했는데 자기는 이제 다 옛날 사람인데 이제 뭐 얼마 죽음을 준비하겠다 그랬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보니 90살이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얘가 이 사람은. 자기가 빨리 죽는 줄 알고 그러는 대비인데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90이 와가지고 내 인생을 헛살았다. 30년을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그 책이 네. 일본에서 엄청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베스트셀러 됐구나. 준비를 90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120세 세대예요, 100세 세대예요. 네네. 준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까지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렇게 한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국가에서나 이런 거에서 국가에서 이런 데서 무슨 삶을 의료적인 어떤 그런 것만 제공하고 복지적인 의료만 제공하지 이 사람이 뭘 하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어떻게 삶을 보낼 것인지 가치 있게 보낼 것인지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건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안 가거든. 의료만 네. 의료 복지만 주는 것도 다행이다 생각하는 하는 거죠. 그럼요. 근데 본인의 삶이 내가 딱 65에 그만뒀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노인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뭐 그러다가 20년이 훌쩍 가버리면 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죽음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그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죽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여기서 발생된 60살 이후에 죽는다니까 60살이 죽음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30년을 90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그랬던 건데 죽음이 빨리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놓칠 것인지, 내가 죽음이 빨리 있다고 생각해도 죽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던 사람이 30년을 그냥, 곧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고 선택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렬한 거, 뜨거운 거. 그리고 그렇게 안 나와도 열렬하지 않고 좀 미온적으로 나가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틀려요. 또 열렬한 사람은 기질적으로도 열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열정을 내가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중간 지점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열정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또 기질적으로 뜨거운 사람은 엄청 뜨거워요 또.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해놓은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각자 해야 될 어떤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볼 때마다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면 이렇게 딜 것 같은 사람이 있다. 너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미온적인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약간 그러니까 미온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내가 내 성격을 알아서 내 삶의 내 목적이나 내 그런 걸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지금의 나이에 이르러서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그러니까 열렬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는 뜨거운 것이 될 수 있고 막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을 살아가는 아까 맨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있었던 건 태도가 정말 좋았던가, 진실했던가 이런 것들을 그냥 단추해 보는 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자체에서 살아간다는 게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가 이제 여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죽음은 이 죽음의 세계가 저편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것을 지금 단순히 거기서 이제 삶이 끝나는 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저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가치인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안 돼.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듯이 사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제. 대충 살거나 뭐 죽음은 다 똑같아. 죽음은 내 삶을 그래가지고 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걸로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걸로 이렇게 사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고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가치나 죽음에 대한 사랑을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거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치를 죽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막 살아. 막 살다가 자기 죽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왜? 막 살고 힘들게 병이 그걸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내 삶을 병으로 아파가지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 삶이 정말 죽음과 삶이 있고 같다고 이렇게 보면 삶의
삶의 애착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강하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어차피 한 단어기 때문에 죽음과 삶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네, 한 삶과 통속이니까. 죽음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삶 속의 죽음이 항상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머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하루하루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이제 저쪽에서 노원에서 88세 되신 분과 저번에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항상 이런 거예요. 젊음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갈급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막 88세인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어떠냐면요. 오히려 젊음은 젊은 사람들 속에서 화려하게 불타는 게 아니라 노인들 속에서 젊음이 더 화려하게 불타요. 왜냐면 그들은 그 젊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오늘 같이 읽고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음을 사랑합니다. 읽어주세요. 이미지요. 네. 이미지를 먼저 볼까요? 네. 예. 이미지는 인맥이거든요. 인맥. 제가 좋아하는 인맥. 네. 입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약간 시든 인맥이에요. 뒤에 떨어져서 죽은 잎, 은유적으로 추운, 젖은, 어두운 이런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 그림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은 꼭 파충류 그거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저 파란 잎이 살아있을 때 푸르름이 더할 때 짜 찍었으면 생명력이 막 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기 젖은 잎으로 아니면 떨어진 잎새로 이렇게 보면 죽은 죽은 잎이니까.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의 삶도 저렇게 육체가 저렇게 노화가 됐다? 돼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픽사베이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쵸.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게 아름답진 않죠. 근데, 네. 그걸 보고, 네. 죽음을 사랑합니다. 김하인 소설가. 왜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지 당신 잘 이해 못 하시는군요. 그건 제가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삶으로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전부를 사랑하기에 그토록 뜨거운 겁니다. 당신 만날 때마다 매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당신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단 하나 목숨으로 당신 우주처럼 사랑하고 싶지만 그에 못 미칠 때 절망합니다. 당신 또한 단순히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게 삶의 가장 빛나고 화려한 생명의 순간을 죽음으로 주신다는 걸 압니다. 청춘이 죽고 삶이 죽어지지 않는 거라면 우리 사랑 이토록 슬프고 간절하지 못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전 매 순간 제 죽음으로 당신 삶을 불태우듯 사랑합니다. 당신 삶을 불태우듯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죽음으로 오늘을 또 저희가 살아가면 오늘이 불태우듯 예.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문장도 매 순간 제 삶으로 당신 삶을 불태우듯 사랑합니다. 이래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말이 예, 되죠. 말이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죽음으로 하지 말고 삶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쵸.